충북 청주 한우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인접한 세종과 천안 등의 우제류 농가와 축산 차량에 13일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산시가 교육지원청 연계지원 사업 대신 아산형 신규 교육지원 사업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놓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제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가 세종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7개 나라 176명의 학생이 참가해 사이버보안 관련 기량을 맘껏 발휘하는 장이 됐습니다. 천안의 한 대학이 학생 식당 메뉴 개발을 위한 요리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선정된 요리는 실제 학식 메뉴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충북 청주시 세 곳의 한우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돼 인접 지역인 세종과 천안 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종시는 청주의 발생 농장과 직선 거리로 20km에 불과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내 우제류 농가와 축산 차량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이나 차량, 축산 관련 종사자는 오는 13일까지 48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됩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과 함께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교육지원청 연계지원 사업 대신 아산형 신규 교육지원 사업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놓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태라며 추경 예산안 심의 거부 카드를 꺼내들었고, 반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신규 교육 지원 사업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 시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본질적인 교육은 교육청의 역할이라며 올해 의회 심의를 마친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아산시. 학부모와 시의회 등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기존 교육지원청 연계 8개 사업에 약 10억 원을 삭감하고 아산형 특성화 방과 후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신규 사업 7개에 9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놓고 아산시 의회에서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수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라!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 의원들은 의회에서 심의돼 확정된 예산을 박경귀 아산시장이 마음대로 쌈짓돈 주무르듯이 다루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안대로 수정된 추가 경정 예산안이 다시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경 예산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장이 요구하고 의회가 동의한 적법한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박 시장 마음대로 쌈짓돈 주무르듯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신규 교육지원 사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김희영 시의장이 이를 거부했다며 성장통을 위한 예산 수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추경 예산안이 이번 회기에 심의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시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 시민들을 우려한 점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편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일정은 12일부터 19일까지 열릴 제242회 임시회에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시작 전부터 정쟁으로 번지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세종시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가 열렸는데요. 올해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국제대회 규모로 치러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대회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의 사이버 보안 산업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종시가 주최한 국제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입니다. 지난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열린 이 대회가
올해는 국제대회 규모로 키워 개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도시라는 세종시의 특별한 탄생 목적, 그리고 세계의 보안 산업을 책임지는 인재들이 모이는 핵태운 세종의 큰 뜻을 담아 오늘 대회를 열게 되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것입니다. 대회 방식은 웹이나 시스템 혹은 암호 해킹 등 7가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션이 주어지면 이를 보다 빠르고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팀에게 높은 가점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자신의 기량을 맘껏 뽐낼 수 있는 드문 기회인 셈입니다. 이번에 대학생만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생겨가지고 저로서는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어가지고 이런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선을 통과해 이날 본선에 참가한 학생은 우리나라 대학생을 포함해 모두 47개 팀 176명. 이 중 해외에선 6개 나라 44명의 학생이 참가해 세계적 수준에 있는 또래 친구들과 자웅을 거렸습니다. In the real world, these techniques can be applied to like exploit some website or exploit some binary file, something like that. So I think it's quite interesting. 한편 경진대회와 함께 열린 학술대회에선 AI 보안 관제와 스마트 모빌리티, 챗 GPT 등 사이버 보안 업계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전문가 강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 기획전 시장에선 39곳에 이르는 기업 또는 기관이 참여해 차세대 사이버 보안 기술을 선보이는 동시에 채용 박람회까지 이어져 참여한 기업과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무리 맛집이 많다고 해도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은 학생들에겐 여전히 학생 식당만한 곳이 없겠죠. 한 대학이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학식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요리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을 송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학생들의 표정이 매우 진지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학식 요리 경연대회입니다. 30분 동안 15,000원의 재료비로 2인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요리 배틀 프로그램을 방불케 합니다.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일한 경력을 10분 발휘해 경쾌한 칼질을 선보이고 일본 여행 중에 맛본 돈가스 샌드위치를 재현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돈가스 카츠 일본에 가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고 또 학식에 나왔으면 좋겠어서 저희 돈가스가 평소에 많이 나오잖아요. 2인 1조로 모두 15개 팀이 참여했는데 마라탕에서 텐동, 필라프 등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또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술 먹고도 술 취해서 하기 위해서 요리할 정도로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학교에 근처에 식사가 없으니까 내 재능을 한번 기여하면서 같이 친구들과 놀아보자. 학교 측은 이날 경연대회 수상작 중 일부를 실제 학생 식당 메뉴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서 한 곳에서 또 동일한 조건에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나온 이제 요리 중에서 가장 우수한 요리는 또 학식의 실제 메뉴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지난해부터 배방읍 폐철도 부지에 봄 꽃밭 조성에 나섰는데요. 올해도 유채꽃을 파종했지만 꽃밭은커녕 불법 경작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장항선 복선전철 선형 개량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아산 배방읍의 폐철도 부지. 잡초와 불법 경작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되면서 아산시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곳에 꽃밭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3월 말 유채꽃 종자를 파종했습니다. 하지만 5월 중순에 접어든 지금 꽃송이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듬성듬성 잡초만 자란 상황. 유채꽃을 파종한 폐철도 부지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불법 경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종만 했을 뿐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미관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잘 안 자라던데 봄 같은 데는 별로 보기 안 좋던데요. 이에 대해 아산시 배방읍 행정복지센터는 철도로 사용되던 부지다 보니 토질이 좋지 않아 유채꽃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제대로 된 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종을 심어야 하는데 폐철도 부지 길이만 500m에 달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꽃밭 조성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폐철도 부지 미관 개선을 위해 봄철 꽃밭 조성에 나선 아산시 배방읍. 하지만 파종만 했을 뿐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봄꽃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세종시 협의회가 국민운동의 중점 사업 일환으로 안전 문화 교육을 가졌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협의회원과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전문 강사로부터 교통법규를 왜 지켜야 하는지 등에 대한 강의를 청취했습니다. 또 교육 이후에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안전문화 가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오는 9월 2일 열리는 금강 청소년 축제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초중등부와 고등 및 일반부로 나눠 이뤄지며 모집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대상은 음악과 댄스, 무대 공연 등 10분 이상 공연이 가능한 장르로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모아 뉴스 클리핑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약간 생소할 것 같은데 잠깐이라도 생각해보면 참 잘했구나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 제가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천안 서북소방서가 천안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와 함께 다문화 동시통역사와 소방안전 강사를 활용한 외국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네요. 제가 앞에서 참 잘했구나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 산업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각종 안전사고 대처와 예방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먼 나라에서 오셔서 일하는데 안전한 환경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다 보니 이번에 실시한 119 담해체 신고 방법, 소화기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 방법들이 꼭 필요한 교육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 앞으로 교육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귀국하세요. 안전한 대한민국 최고!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한 것 아시죠? 그래서 준비했으니 우리 청년들 귀 쫑긋 아셨죠? 천안시가 청년 소통 공간인 천안 청년센터 이음에서 5월 N클래스 N잡너를 위한 블로그 기초 강의를 실시합니다. 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본업 외에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직업을 갖는 N잡너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청년 이음이 그 마음을 읽고 발빠르게 꼭 필요한 정보와 실무를 알차게 준비했네요. 이번 강의에서는 블로그 운영 시 주의사항, 상위 노출이 잘 되는 작성법 등을 배울 수가 있어요. 또 작성한 글을 서로 공유하며 그룹별 소통 활동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제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강의는 오는 2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18에서 39세 청년 30명입니다. 신청은 오는 18일 목요일까지 천안 청년센터 이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가능하니까요. 지금 서두르세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똑똑똑.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을 해본 적 많으시죠? 예를 들면 호두과자는 언제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 하는 것들 말이죠. 저도 그랬거든요. 천안시가 이런 궁금증도 해소하고 외식산업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네요. 정말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즐기는 맛있는 음식이나 요리들의 시초를 잘 기록하고 보존하면 그 자체가 역사이고 문화이니까요. 이를 통해서 관광과 외식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선정 기준은 1945년 해방 이후 천안시에서 개업한 음식점들입니다. 떡볶이집도 좋고 한정식집도 좋고 제가 좋아했던 클럽도 좋고 다 좋으니까요. 이 기회에 천안의 최고의 역사를 이어갈 시초집으로 등록되는 영예를 안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천안시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521-4332로 하면 됩니다. 천안 시초의 집을 찾아가시죠. 고고고! 자, 오늘 소식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GTX-C 도봉 구간을 지하로 짓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상화 논란이 2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가 확정된 이후 청사 입지를 두고 송도와 영종, 청라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역 케이블 TV 공동대담에 출연해 사실상 송도로 결정됐다고 처음 공개했습니다. 안산시가 서서울요금소의 명칭 변경을 추진합니다. 안산시 장하동에 위치해 있지만 서서울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건데 빠르면 7월부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영구가 오는 7월부터 밀락수변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합니다.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 주변 상인들은 생존권의 문제라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이는 스마트팜에 매우 적합한 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스마트팜 생산 매뉴얼이 없어 농가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전국 오이 생산량 1위인 천안시가 농촌진흥청, 대학 등과 함께 매뉴얼 개발에 나섰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대표 작물 중 하나인 오이, 목청과 수신, 병천, 동면을 중심으로 385개 농가가 약 200헥타르에서 연간 3만 1,000여 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오이를 접목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토마토와 딸기, 파프리카에 대한 스마트팜 생산 매뉴얼은 개발돼 있지만 오이에 대한 매뉴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가 농촌진흥청, 충남농업기술원, 전남대 등과 함께 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육 모델 개발에 나섰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오이 스마트팜 표준 생산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완성되면 우리 지역 오이 스마트팜 재배 규모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총 20억 원을 들여 모두 4곳에 보급형인 천안형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고 2026년까지 16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청년 농업인들이 부담 없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도 조성합니다.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천안형 스마트팜 육성 계획 로드맵을 수립하고 운영을 합니다. 크게 5개 분야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21년 농업기술센터에 조성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에선
현재 ICT를 활용한 원격과 자동 제어로 오이와 딸기, 멜론, 개구리 참외의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만든 캠핑용 자동차 전용 공영 주차장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경사 있는 바닥으로 주차가 불편한 데다 외곽 지역에 위치하면서 좀처럼 이용객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 아산시 캠핑용 자동차 전용 공영 주차장입니다. 개장 초기 불거진 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보조 장치를 설치하고 아산 시민에게는 요금 할인 혜택을 줘 활성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대부분 자리가 비었습니다. 주차장 전체 면수는 29면, 2021년 월 평균 정기권 등록 건수는 4.5건, 지난해에도 5건으로 17%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역시 1, 2월에는 각각 3건, 3월 9건, 4월 5건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5월달에는 총 3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평평하지 않은 주차장 바닥. 경사가 있는 데다 좁은 주차 자리로 이용에 어려움이 큽니다. 시내권과 1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에 있는 점도 외면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울기나 이런 것 때문에 주차할 때가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거의 바퀴 올리고 하는 것 자체가. 집이랑 거리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신도시나 시내권에 주차가 가능한 곳들은 캠핑카로 꽉 찬 상태입니다. 아산시도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리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2억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 정작 캠핑카 이용객들에게 외면받으며 허울뿐인 전용 주차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전 세계 예비 화이트 해커들이 세종에 모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화이트 해커란 인터넷과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해커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선의의 해커를 지칭합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 서로의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앞으로 이들이 사이버 보안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